자, 지난 시간에 유도기전력이랑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호 유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면서 이 코일의 자기손속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했었죠. 그리고 자기장을 배울 때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석처럼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이런 식으로 자석과 같은 성질을 지닐 수 있다. 자기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솔레노이드 이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이처럼 자기장은 지금 전류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또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일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 코일엔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이 스위치를 닫으면. 그래서 이 스위치를 닫으면 흐를 수 있는 이 코일을 1차 코일이라고 하겠고요. 자, 다른 쪽 코일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전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만 확인하는 검유계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2차 코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차 코일에는 지금 전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이 코일에 이제 플러스부터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근데 전류가 흐르면 아까 뭐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냐면 자,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지에 스위치를 딱 순간 닫았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곳을 내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묶으면 자, 위쪽에 N극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아래쪽에 S극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위치를 닫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코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안쪽으로 뭔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자기손속이 변화했다라고 2차 코일은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여기는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손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닫는 순간 갑자기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자기손속이 여기서 변하죠. 그러면 여기 가까이 있는 2차 코일의 이 안쪽으로도 자기손속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코일에서 변하는 이 자기손속이 2차 코일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1차 코일에 자기손속 변화가 생기면서 2차 코일에 자기손속 변화도 같이 생기죠. 그러면서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코일 사이에서 자, 한쪽 코일에 있는 전류의 세기가 이제 변하게 되죠. 전류가 사실 세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류가 세지면 여기서 자기손속도 변화가 더 세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서 근처에 있는 다른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이 현상을 상호 유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큰 유도 기전력이 생길 수 있는지 그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여기 2차 코일은 자, 유도 기전력이 생길 때 자기손속의 변화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기손속의 2차 코일의 자기손속의 크기를 이렇게 파이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2는 이 1차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이 자기장에 의한 크기랑 관계가 있겠죠. 자, 1차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를 B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자기장은 누구에 의해서 생겼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겼죠. 그래서 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I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I1,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자기장의 크기가 정해지겠죠. 그 다음 이 자기장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2차 코일의 자기손속이 또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자, 2차 코일에 생기는 자기손속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도기전력의 식을 여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차 코일에 그 코일을 감은 수를 n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감은수 여기 2 붙여주겠습니다. 여기에 m이라는 지금 새로운 문자가 나옵니다. 자, m에 그 다음에 전류 I1에 이렇게 비례하는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게 나왔죠. 여기에서 이 M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M이 상호 인덕턴스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M은 정해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례상수인데요. 자, 일단 상호 인덕턴스의 단위는 H 헨리라고 우리가 있고요. 이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이 헨리의 단위는 이 상호 인덕턴스는 어디에 관계가 되냐면, 자, 중요합니다. 코일의 모양. 자, 코일이 뭐 넓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좁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 코일의 모양, 감은 수, 얼마나 많이 감았는지 이건 중요한 값이겠죠. 그 다음에 코일이 가깝게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모양, 감은 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그걸 M이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단위는 헨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인덕턴스는 그 시간의 변화율분의 그 다음에 이 전류의 변화량, 자, 여기에 흐르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의 크기에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식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결국에 전류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게 흐른다고 한다면 자기장의 크기 그대로겠죠. 그럼 여기서 자기손속의 변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에 시간에 따라서 여기 1차 코일의 전류의 값이 변해야, 전류의 크기도 변해야만이 우리가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자, 2차 코일에 지금 생기는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결국에 1차 코일에서 만들어내는 이 자기 선속의 변화 있죠. 이거를 방해하는 그 방향으로 여기에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1차 코일에서 전류가 처음에 스위치를 연결하지 않고요. 스위치를 순간적으로 연결하면서 전류가 갑자기 확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전류값을 유지하고요. 스위치를 끈과 동시에 갑자기 전류값이 확 줄어들면서 이런 모습을 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차 코일에도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자,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제 전류가 되겠죠. 자, 이 가로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류값이 없죠. 일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2차 코일에도 전혀 변화 없다. 그래서 여기도 전류 흐르지 않는 상태.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전류가 변합니다. 전류가 그런데 일정하게 커지죠. 자, 이 변화율,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율이 일정합니다. 우리 아까 식을 쓸 때 이렇게 썼었죠. 그러면 이 여기에 값이 일정한 값이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유도 기전력이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기울기라고 볼 수 있고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이겠죠? 왜냐면 전류가 세지면서 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2차 코일에서는 이 구간에서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전류는 흐릅니다. 1차 코일에 일정한 전류가 쭉 흐르는데요. 이때 전류의 값 변화가 없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기가 어렵다. 왜냐면 전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차 코일에 전류가 흘러도 여기서는
영입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일정한 또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류가 없어지죠. 그럼 전류에 지금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겠죠. 근데 이 변화를 또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 해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흐르는 지금 전류의 값을 시간에 따라서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변화율,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율에 따라서 2차 코일의 전류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상호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게 변압기인데요. 변압기의 구조를 보시면 자,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보이고요. 철심을 기준으로 이 철심에 사실은 이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교류, 자,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 반대로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교류를 흘려주는데요. 1차 코일에 교류를 흘려주면 이 2차 코일에서 상호 유도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빛이 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1차 코일에 우리가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가문수를 N1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코일에서는 N2,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우리가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뭐 V2에 유도기전력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하나의 철심이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철심이기 때문에 이 코일에서 발생하는 이 자기장이 이 철심을 따라서 사실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코일을 통과하는 거,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이 자기선속의 크기는 같게 되고요. 그 말은 1차 코일, 2차 코일에서 생기는 자기선속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교류를 흘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류는 전류의 세기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코일에 이 교류 전류를 계속 공급을 하면요. 2차 코일에는 이 유도 기전력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죠. 어쨌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어쨌든 자기선속이 변화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도 기전력의 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죠. 자, 이 파이1이랑 파이2는 사실은 이 철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파이가 같다는 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같기 때문에 자, 얘를 이렇게 넘겨주고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자, V1분의 V2는 N1분의 N2다. 결국에 1차 코일에 지금 1차 코일에 걸어준 전압. 자,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발생한 유도 기전력이죠. 자, 이것의 B는 이 코일의 가문수의 B랑 같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의미는 자, V1은 우리가 사실 정해준 이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한 이 전압. 그 다음에 V2는 유도 기전력이죠. 이것의 B는 이 코일의 가문수랑 사수의 그 B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있냐? 만약에 2차 코일, 여기에 가문수를 많이 한다. 코일을 더 많이 감는다. 그렇다면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도 당연히 커지겠죠. 자, 그 말은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2차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코일의 가문수를 또 적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장치를 우리는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호 유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여기 상호 유도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변압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